안녕하세요. 이슈 이슈다입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큼지막하지 않게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반짝하다가 또 수그러졌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40%라는데요. 사실 40%도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미국민들 평균 IQ가 100이 안 된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IQ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미국민들의 평균 IQ는 98이랍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06, 일본과 북한이 3위로 105라는데요. 글쎄요,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평균 IQ가 94인 것 보면 IQ와 국민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착 상태로 빠지면서 국민들이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시 헷가닥했었구나 하면서 바이든까지 응원하는 짓을 멈춘 탓으로 볼 수 있는데요. 40%가 아니라 20%도 많은 겁니다. 여론조사나 방법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지 까놓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살펴보면요.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40%로 이 두 기관의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정평가는 54%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관에서 행한 지지율 조사는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기점으로 바이든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는 기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미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 1, 2일 실시한 공영 라디오 NPR의 조사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약 열흘 전보다 8%포인트 급등하며 47%로 지난해 8월 수준에 근접했었습니다. NPR, 철저하게 좌파적인 공영 방송입니다. 언론은 이달 들어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도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거나 하락을 멈추는 조짐을 이어왔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러다가 이번 중간선거 이겨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환호성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설계됐다는 분석도 우파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분석을 하시는지 저희 방송만 봐도 뻔히 보이는 진실입니다. 아무튼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10%, 무당층의 27%만이 업무 수행을 긍정평가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업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10%의 공화당 지지층이라는 사람들, 그냥 그쪽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이 바이든과 통화한 게 지난주였는데요. 시진핑은 러시아 택하나 미국 택하나 간보기 했고 바이든은 강한 척 중국 너희들 러시아 편들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전화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애타는 것은 바이든인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이 무려 352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만들어낸 강력한 대중국 관세가 이렇게 흐지부지 사라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얘기에 묻혀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소식인데 정말 중요한 미중 관계 변곡점입니다. 내용 보면요.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23일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식 주문과 배달은 고고추요. USTR은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해 중국과 심각한 무역 갈등을 촉발해 중국에 당했던 무역 굴욕을 바로 잡았던 바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이후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왔습니다. 친중 정치인 바이든이 겉으로는 중국에 버럭 호통치는 것 같아도 뒷구멍에서는 중국 목에 걸려있던 가시 빼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왔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35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제의를 부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좌파 언론들은 1차적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땡 사태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쟤네들 말로는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그게 물가랑 무슨 상관인가요? 대통령 때는 중국 관세 없어서 물가가 그렇게 쌌습니까? 그냥 중국 관세를 풀어주기 위한 면피용 해석일 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 관세 내려준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조치는 중국 달래기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견제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게 언론의 풀이인데 이건 순진한 미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거죠. 원래 바이든은 중국 관세 풀어주자 작심하고 있었고 지금이 그 기회라며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지금 누가 중국 얘기합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 지금처럼 적었던 적이 없었죠. 이번 기회에 풀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이 드디어 쐈습니다. 그렇게 쏘지 마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안 쏠 거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종전 분위기 띄웠는데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떡하니 사정권으로 둔 ICBM을 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바이든을 뭐고 문재인 정부는 뭐였나요? 한반도가 가장 평화롭던 때가 북한이 가장 얌전했을 때가 대통령 시절이었다는 건 뭘 암시하는 걸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벌이고 중국은 몸값 불리면서 미국에게서 모든 걸 대통령이 이뤘던 모든 제재에서 자유로워지려 행동하고 있고 김정은은 대통령 시절이면 꿈도 못 꿨을 ICBM 개발을 완료해버렸습니다. 자, ICBM 개발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던 바이든이 이제 한다는 소리가 ICBM에 핵무기 장착하는 꼴은 절대로 봐줄 수 없다면서 레드라인 수위 조금 높여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ICBM 핵무기 완성한다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뻔하죠. ICBM 핵무기 시험 발사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그리고 해외로 팔아먹는 건 진짜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진짜로 쏘는 건 절대 안 된다. 로 후퇴하겠죠. 아주 외교적 비읍시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욕을 시원하게 하고파도 꾹꾹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참아집니다. 조금 간간히 하겠습니다. 아프간과 우크라이나에서 샜던 바가지가 북한과의 외교에서 뭐 온전하겠습니까? 북한이 4년 전 스스로 선언한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습니다. 핵실험과 함께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뒤집은 건데요.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간 추진했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지 약속을 깬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미사일은 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34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됐는데요. 이 미사일은 고도 6,200km까지 올라간 뒤 떨어지면서 1,080km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가장 위협을 느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이 약 71분 정도 날아간 뒤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쪽 약 150km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 이곳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입니다. 이 미사일이 하늘 높이 우주선처럼 발사된 것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동해가 아니라 워싱턴 DC, 뉴욕 등 미국 본토의 동부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만 탑재될 수 있다면 정말로 어마무시한 공포의 무기인데요. 이로써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이 동시에 증명됐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만 믿어 북한이 ICBM 개발하면 자기들 죽는다는 거 아는데 설마 개발하겠어? 하면서 모든 외교 채널 동원해서 북한 편 들어주기에 올인했었는데 참 엿먹었게 됐습니다. 그거에 속은 바이든도 천하의 바보인 것은 물론입니다.
한국이 북한한테 아무리 규탄해도 ICBM 쏜 북한에게 화풀이 한다면서 쪼맨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두 방 대응 발사했다고 이제 북한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미국 제재 때려맞고 있는 러시아가 뒤에서 막아주고 바이든 호구라는 중국이 밀어주고 바이든은 그냥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라면 요즘 정말 살맛이 날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워싱턴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벚꽃 향기에 취하지도 못하고 나오는 한숨에 주체 못하는 요즘입니다. 목요일 이슈 1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아니면 이번 초인가요? 새로운 섹션 생길 거라고 안내 방송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첫 방송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곧 3만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오래간만에 견부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려고? 룰루도 인사.